이번에 새로운 책 신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저희 책 보고 너무 표지가 밝다. 너무 예쁘게 야, 잘 나와가지고 이게 골든 서울이 골든이네. 골든 느낌이 나서 혼문을 완성하러 혼문을 왔습니다. 그 느낌이 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혼문을 김진애입니다. 완성하러 오신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 네네. 반갑고요. 저도 이 책 이거 제가 네. 주말 사이에 다 읽으려고 했는데 퍽이나. 딸이 놀아달라고 해가지고 이 앞에 좀 읽었습니다. 근데 좀 읽으면서 아하.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네. 창경국민학교를 네, 창경국민학교 다니다가 다니다가. 전화 가셨는데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다음 3학년에 3학년에. 영희 초등학교로 갔는데. 근데 제가 창경국민학교 어머 정말이요. 다니다가 학교가 네. 이사 가가지고 네네, 학교가 5학년 이사 때 갔죠. 네네. 다른 학교로 옮겼었어요. 그래요. 네. 어머나. 이 동문 선후배. 선배님이 여기 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창경초등학교 예. 길에서 네. 그 옹벽에서 달고나 해먹고 아.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야, 그래서 이거 제가 저도 옛날 추억이 떠오더라고요. 옛날 아니 그래서 읽으면서. 거기에 원래 한옥촌이었거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10년 뒤에 네. 대학교 들어가서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다시 또 10년 있다가 갔더니 그냥 주변하고 다 같이 개발이 돼 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예. 바로 지금 지금 원래 디자인 포장센터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홍익대 캠퍼스로 바뀐 그쪽으로.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맞아요. 바로 거기 그 자리입니다. 캠퍼스가 들어와 어허.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초등학교 자리는 네. 이게 서울대 건물, 의대에서 건물 쓰고 들어왔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저 깜짝 어머나. 놀랐네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게 네. 제가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이제 예. 일부가 여러 동네 얘기잖아요. 제가 살아왔던 맞아요. 데를 해가지고 네. 이토록 서울.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이 네. 다 자기 동네 얘기를 더 많이 써달라는 거야. 저도 제 동네 얘기 안 나왔으면 만약 서운할 그거 뻔했어요. 나왔으면은 예. 여기 좀 더 써달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 의원님께서 서울에 어떻게 살게 되셨는지 네. 어린 시절부터 네. 진짜 아기였을 때 네. 3살. 꼬꼬마였을 아기는 때 꼬꼬마. 때 그때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기억부터 해서 네. 시작되는 이 초반부 네. 전 처음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또 동숭동에서 태어나서 어허. 쭉 살아왔거든요. 대학교 아이고 때까지. 양반이네. 그렇지 않고 거기 저는 낙산 성곽 옆에 창신동에 달동네에서 살았었는데 3살 때. 그래요. 3살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예. 이제 먹을거리 찾으러 와가지고 서울에 상경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종로 5가에서 광장시장 앞에서 이제 좌판시장 하고 그릇 장사하면서 그릇 장사하면서 저는 이제 산동네에서 너무 신나게 거기 다니면서 있는데 예.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제일 저의 첫 기억. 기억이 예. 공간 기억이 뭐냐면은 이렇게 맨날 가위바위보 하면서 왜 계단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돌계단. 예, 애들하고 하나씩, 하면 예. 그게 거 하고 그다음에는 노을 무렵에 하염없이 앉아서 돌에 앉아서 기다리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근데 나는 이게 꿈인지 영화에서 본 건지 네.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살 때 기억. 3살 때 기억이냐. 중학교 때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 그런 데 사는 적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낙산 성곽 바로 앞에 네. 창신동에서 살았었다. 그래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 공간 감각이 뛰어난 줄 알고 그때부터. 있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낙산 성곽을 어릴 때 거기를 막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따라서. 네네. 그렇구나. 야 우리 예. 저기 꼬꼬마 동지. 꼬꼬마 동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같은 기억을 또 공유하고 근데 있어서. 참 웃기는 예. 게 제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막 가을에 폭풍이 불고 하늘이 네. 막 쾌청하고 그러면 낙산 성곽을 꼭 가거든요. 그 장면이 보고 싶어서. 어릴 때 북악산에 기억. 그러니까 정말 그 어릴 때 나도 모르던 기억이 네. 이렇게 쫙 박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예. 그 케이팝 디몬 헌터스에서 루미하고 진우하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데이트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유명한 장소가 신나가지고 됐어요. 내가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네. 야. 그러니까 모든 내가- 공간에는 네. 이런 추억과 맞아요. 기억과 이야기가 쌓이면서 음. 그게 정말 랜드마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이란 아. 도시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네.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토록 서울이라는 책 제목도 저는 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거 위원장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내가 지었어요. 이토록 서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 이토록 다음에 밑줄 긋고 서울이잖아요. 예. 이토록 서울.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창비의 에디터하고 그러니까 제목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많이 앉아서 제안하고 새벽에 앉아가지고 한 30개를 쓰는데 책 제목은 단순하면 좋겠고 서울은 들어가면 좋겠는데 뭐 했느냐 거기서 나왔던 게 뭐 단 하나의 서울, 유일무이한 서울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예. 제 입에서 이토록이란 말이 그래서 저는 이토록 아름다운 서울 뭐 이렇게 하다가 아하. 이토록 서울이란 말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 너무 괜찮은 게 이토록이란 말이 사실은 형용사를 맞아. 수사해주는 이토록, 말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아름다운이라니까 서울. 예. 이토록 뭐 괴기스러운 오세훈의 서울이라든가 뭐. 뭐 이런 식의 각자의 근데 생각에 따라서 들어갈 수 제가 있는. 그래서 요 밑줄에 예. 독자의 말을 집어넣어 주십사 그 뜻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뜻으로 이걸 했더니 예. 우리 또 북 디자이너가 예. 또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다 밑줄을 또 쫙 그으셨어요. 그런 밑줄을 다 이게 그어서 거기서 자기만의 그래서 자신만의 우리 서울.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컨테스트도 할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을 예. 써주시는 분한테는 뭐 선물도 드리고 그런답니다. 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토록 뭐의 서울? 책 제목이 이토록? 어허. 이렇게 관심 받을 줄 몰랐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저자가 제가 뭐 서울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독자의 마음 속에 있는 서울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고 싶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하고 어디까지가 같으냐 좀 다르냐 네. 특히 이제 1부는 공간 이야기지만 2부는 서울 사람 이야기잖아요. 서울 사람 얘기. 그러니까 서울 사람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자기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나는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뜻에서 했는데 저 천재죠. 아니 왜냐하면은 저도 좀 잡법 기질이 있는데 예. 모든 일은 저한테는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새벽에 이걸 이토록 서울을 해놓고 어머 김진애 천재다 나 혼자서 자 여러분들 댓글로 우리 위원장님 천재라고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다들 칭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특히 이제 서울에 사셨던 분이나 네. 살아가고 지금 살고 계신 있는 사람. 분들은 정말 네. 이 책 한 권이면 서울에 대해서 많이 또 공부가 되고 네. 아니, 서울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안 읽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네. 게 몇 가지야. 일단 이 책을 네. 읽으시면은 네. 일단은 막 가슴이 설레실 거야. 설레.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럴 거야. 야, 내가 이렇게 괜찮은 도시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가 일단은 좋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서울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이 사이에는 제가 전문적인 얘기, 네. 역사 얘기나 이런 걸 막 녹여놨는데 요새는 이제 왜 친구들하고도 주말에 나가고 어디 가서 놀고 막 그러잖아. 어디 가 술락길도 가고 뭐 맞아요. 그러잖아. 광화문 광장에 가고 네. 이럴 때 한마디라도 아는 척을 하면은 갑자기 막 이제 달라 보이지, 뭐 또. 삶의 질이 또 달라지지. 그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지방선거 나갈 사람들은 다 읽어야 됩니다. 필독서? 이거 네. 필독서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중요한 게 뭐 서울시장 나가는 분만이 아니라 네. 서울시 의회나 서울구의회 나갈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은 뭐 수도권까지는 당연하고요. 전국에 있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책 읽으시려고 그러면 그냥 하룻밤이면 읽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시라는 걸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게 공간과 사람과 정치가 엮여져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여기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나의 미션은 뭘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책 팔러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꼭 읽어봐야 지금 된다. 이제 꼭 읽고 나가셔면 필독서입니다. 필독서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지금은 캐대언도 언급하셨지만은 캐대언 때문에라도 많은 분들이 서울에 대해서 더 이제 궁금해 하고 계세요. 네. 알고 싶어 하거든요. 서울에 그럼요. 대해서. 근데 지금껏 서울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컨텐츠도 있고 뭐 책도 있지만 김진애 위원장의 이제 개인적인 삶과 함께 이게 버무려져 가지고 녹아들어서 서울에 대해 얘기를 풀어가니까 훨씬 재미있고 훨씬 잘 읽히고 네.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제가 책의 이게 운명인지 장점, 필연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낙산성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대문안에 들어와 살았어요. 창경초등학교 그러니까. 예, 옆에서. 예. 그러고 나선 성조심리라고 그 이제 말하자면 한양 시절의 수도권입니다. 한양 거기 시절 나가서 수도권. 사대문 그러니까 이제 마포에 가서 살다가 예.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는 강남으로 건너가서 아하. 이제 서울의 성장과 더불어서 가서 살았어요. 그렇네요. 강남 거기다가 제 고향이 개발. 예. 어디냐? 어. 군포 3번 신도시입니다. 군포 3번 신도시. 근데 그게 예. 여기가 일기 신도시 5개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고향을 뒤집어 엎고 신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것도 인연이네. 말하자면 그것도 인연이라서 네. 저의 삶의 궤적과 이 서울의 성장이 상당히 이게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말 많고 한마는 용산에서도 살아봤잖아. 용산에 또 국회의원 출마도 해봤고, 그러니까 막 일을 갈고 또 그러네. 열심히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이제 동네를 제가 고른 것도 가능하면 저하고 인연이 있던 데를 인연이 있던 데를 따라가면서 고르니까 네. 훨씬 더 이제 개인의 스토리와 도시의 스토리가 맞으니까 좀 더 재밌죠. 네, 어휴. 정말 재미있는 책이고 술술 네. 읽히는 그런 책이다. 네. 어떤 그 여행기 뭐 이런 네. 거보다 훨씬 더 농밀하고 네. 내밀하고 내용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서울러라는 이 단어도 2부에 예, 2부에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서울러 이걸 끄집어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영어 말이 있어요. 서울 라이트라고. 근데 서울 안 라이트. 써. 아무도 안 써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뉴요커가 굉장히 뉴요커. 유명하잖아. 네. 그다음에 파리지앙이 파리지, 네. 굉장히 유명하죠. 런던어. 런던어 예. 뭐 이렇게 유명한데 우리는 사실 그런 말이 없는데 최근에 와서 이 서울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새 왜 많이 하잖아요. 왜 막말러, 댓글러, 무슨 뭐 먹방러, 뭐 불만러 이러듯이 LER을 붙여가지고 이제 프로페셔널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서울러. 요새 서울러라는 게 이제 서울러가 등장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저는 서울을 사실 서울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그냥 고통스럽고 뭐 교통 막히고 환경 나쁘고 이런 거지만 서울을 정말 즐기게 된 게 언제냐면은 그 2004년 우리 월드컵 응원할 때 네. 처음으로 광장을 2002년. 느끼고 2002년에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광장도 만들고 우리가 서울을 즐기게 됐는데 어허. 그 이후부터 서울을 이렇게 막 모험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거를 사실 역할을 해준 거는 사실은 그 월드컵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원순 시장 들어와가지고는 특히 더 많아졌고 그 그 다음에는 이제 강남 스타일, 강남 싸이의 스타일. 이거 강남 빼놓을 수가 스타일. 없죠. 그 다음에 로제의 아파트, 아. 그리고 이제 와서는 캐대형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 사람들이 옛날에는 서울 사람 그러면 뭐 깍쟁이고 얌체고 그다음에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사람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네. 그 많이 다양해지고 계층도 많고 불만도 많고 타박도 많이 하지만 거기에 흐르는 면면이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들을 많이 다녀요. 그다음에 서울도 많이 다녀보고 그만큼 또 다닐 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제3의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도시를 모험하고 걷고 알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말 즐기는 세대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맛집 찾으러 다니고 맞아요. 핫플 찾으러 다니고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서울러입니다. 이게 서울러예요. 서울러. 서울러예요. 서울을 정말 즐기는 요새는 이제 우리 뭐 사람들. 산에도 가야지 또 네. 강에도 가야지 다 동네 뭐 맛있는 데 찾으러 다녀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서울러의 시대다 예. 지금의. 그러니까 이런 서울러의 그리고 또 솔직히 서울러라는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솔직히 이제 서울이 얼마나 살기가 또 각박합니까? 솔직히 대도시. 물가도 많이 그렇죠. 들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도 쌀쌀맞게 짝이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서울러라는 정서가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거고 사실은 그게 대도시의 즐거움이고 우리가 그렇게 즐길 때 또 세계 밖에서 볼 때. 관광객들도 오면은 얘네들 참 근사하다. 네. 아니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근사하게 사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네. 서울
또 아니 우리 한강에서 예. 치맥 먹고 싶은 게 얘네들 그러니까요. 위시리스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서울병이라는 말까지 말이 들 생길 정도로.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제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우리 아니 뭐 하여튼 서양 게 더 좋고 유럽 게 더 좋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설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넘어서야 진짜로 세계 도시가 되고 우리가 진짜 유일무이한 도시다. 저는 이제 서울을 네. 이게 이제 조금 전문가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은 약간 잡종의 도시다. 잡종? 막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 여러. 그다음에 그럼요. 혼종이야. 막 혼종. 여러 가지 성격이 막 섞여 있어요. 네. 그다음에 변종이야. 막 여러 가지를 갖다가 나름대로 바꿔가지고 또 만들기도 해요. 잡종과 혼종과 이게 사실은 많은 아시아 도시들이 겪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막 좀 이제 열등감을 가지고 좀 그러다가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 수준도 올라오고 네. 우리의 문화 수준도 문화 올라오고 이러면서 예. 정말 이 K 온갖 K 한류와 K 문화와 이런 거 덕분에 우리가 예. 그런 컴플렉스를 이기면서 이제는 정말 잡종과 혼종과 변종이 섞여서 정말 유일무이한 서울이 됐다. 그래서 이토록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서울이에요. 그렇네요. 네. 이게 야,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되게 좋아한다. 너무 재밌어요, 저는. 아하, 저도 정말. 서울에서 계속 살아오다 네네. 보니까 서울 사람이네요, 진짜. 서울 이 얘기를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진애의 스토리로 또 듣고 네. 또 서울러라는 그 키워드로 해서 서울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성장하는지 이걸 또 파악해 보니까 네. 서울다움이라는 그 말도 단어 쓰시면서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이제 공부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는 척하기 좋아. 멋진 척하고 쿨한 척하고 그리고 지금은 좋아요. 그래도 외국인 친구들은 좀 설명 좀 해줘야겠네요. 설명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3부 네, 이 내용을 3부.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네. 핫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아주 핫한 내용이 역대 있지. 서울시장들을 다 이제 뭐 평가를 하셨다고 했나? 그 그렇습니다. 얘기 쓰셨더라고요. 네네.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예. 이 여기는 먼저 사연이 있는데 우리 사연이 여기 있어요? 이 창비 에디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요? 예. 제가 원래는 공간, 사람, 아. 정치, 그다음에 정책 아.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썼어요. 예. 근데 창비에서 아니 정책은 당연히 빼야 되고 그거 들어가면 책 안 팔린다 이거야 재미없다고. 그다음에 정치도 예.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쓰면은 또 소송 걸릴지도 모르고 막 걱정을 해서 뭐 저한테 그걸 빼게 하려고 너무너무 그러는데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하면 안 쓴다. 창비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싸우셨군요. 저는 예, 이 서울시장 정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도시의 이야기가 완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서울시장이 서울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물론 네. 근데 그 중심에서 어떤 시대의 어떤 정신 또 시대의 흐름 뭐 이런 거하고 같이 호흡하는 게 시장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30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5명의 서울시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할 만해가지고 썼으니까 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조순시장부터 고건시장 이명박 네. 그다음에 오세훈 아하. 그다음에 박원순 그리고 또 다시 오세훈 그렇네요. 이렇게 예. 해가지고 30년. 했는데 예. 여러분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뭐 정치부 기자들은 이 챕터를 더 그 관심 챕터만 있게 읽으실 거야. 정치부 기자들. 보고 나중에 이제 녹여서 기사를 또 쓰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어쨌든 뭐 냉철한 평가 들어가 있고 아니 뭐 왜냐하면 제가 평가도 들어가 있고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냥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시정에 굉장히 여러 종류로 참여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비판도 하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 여러 가지 또 오세훈 시정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제가 다 팔로우로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령 예컨대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제가 이명박 시장 엄청나게 비판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 좋은 점도 제가 분명히 제가 칭찬할 거는 칭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명박 시장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이명박 시장은 이제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신개발주의나 돈 벌자. 네. 많이 왜냐하면 뭐 건설사 뭐 도시를 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네. 생각한 게 많은데 이 사람은 적어도 도시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떤 그러니까 겁니까? 우리가 예. 교통, 교통.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 체계 개편한 거 있잖아요. 버스 네. 체계. 이거는
서울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하철과 버스가 연동이 잘 안 되는 문제를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아직도 뭐 물론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런 게 굉장히 그런 걸 좋고요. 시도했다. 그런가 하면 뉴타운도 제가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뉴타운은 시작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그게 된 거예요? 뭐냐면 시작이 이게 세계의 시범 뉴타운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재개발 지구 따로따로만 하니까 다 따로따로 놓으니까 인프라가 잘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묶어서 해보자. 그러면 주변까지도 개선이 되니까 그게 굉장히 이것도 좋은 착상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많이 지정을 한 거야. 여기저기. 당시에 약 50 몇 개 지역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이거 장사가 잘 된다는 거 아니까 부동산 다 해서 우리도 지정해 주세요. 우리도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까지 다 막 여기저기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다 같이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히려 이 주민들과의 갈등도 컸고 갈등도 갑자기 엄청나게 주시하다 크고 보니까 그럼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지정을 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은 그러니까 뭐 잘한 것도 있고 그렇게 잘 못한 거 아주 재앙이었죠. 뉴타운 같은 거는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이 잘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 잘못한 거 이걸 왜 그렇게 잘못했는지 네. 어떻게 하면 잘못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시정에서 한심한 게 오세훈 예? 시장은 더 나빠졌으니. 오세훈 시장 더 나빠졌다. 네. 제가 지금 교통한다고 해서 한강버스도 하고 이러고 있던데. 아니 예. 제가 책에서 그 얘기했는데 최악의 시장을 꼽으라면 최악의 시장. 최악의 시장은 관선 시장으로는 다 압니다. 김현옥. 이른바 불도저 시장이죠. 우리 그 마포 아파트 붕괴 사건 때문에 네. 사람 죽게 만들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랬단 말이죠. 네. 오세훈 시장은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선에서 그 최악. 요번에 여기서 얘기한 거는 저는 순전히 제 기준으로 네. 그냥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분명한 역할을 못하는 시장은 그러면 자기 시장 자격이 자격이 없는 없다. 거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아시다시피 수해 겪게 만들었죠. 예. 그 한강 버스뿐만이 아니라 한강 버스는 아직 오세훈이라는 별명을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일어났죠. 그 다음에 용산 참사 때 그때 정말 이건 도시의 재앙이거든요. 그때 막 컨테이너가 막 화염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당시도 오세훈 시장은 딱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할 때도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 있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가령 서울에 용산에 대통령실이 간다고 그럴 때 왜냐하면 그거는 도시에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인데 한 번도 반대를 안 하잖아. 그다음에 자기 얘기도 명확하게 하질 않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사람은 최악의 시장입니다. 최악의 시장이다. 최악이야. 오세훈은 최악이야. 정말 최악이야. 이게 최저고 예. 최악이야. 여기 출판사 많이 싸우셨겠네요. 이렇게 내실 때. 몰라요. 내가 이겼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이토록 서울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토록 솔직한 서울 들을 수가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시원시원하고 너무 이토록 거침없는 김진애의 서울. 그러니까 이런 평가 김진애 위원장의 평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초반에 저희가 언급했듯이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꼭 이 전임 시장들의 평가 이런 것들 보면서 준비해야 된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캠프들은 다 읽어야겠네요. 캠프, 뭐 시장. 좋아. 캠프까지 치면 좀 더 팔리겠네. 읽어야 돼. 그래야 정책도 만들고 대비를 하니까.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지난 3년 동안 썼지만 뭐냐면 솔직히 제가 서울시장 출마 2번 했잖아요. 한 번은 열린민주당 후보로서 한 번은 민주당의 후보로서 했는데 솔직히 그때 실망이라는 거는 민주당의 후보라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는 그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나와요. 그다음에 솔직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쓴 거고 여기에 정책까지 들어갔으면 좋은데 정책은 또 이제 정책 알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뭐 오셔서 별도로 저걸 하시든지 컨설팅 한번 받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내년 6월을 앞두고 이제 책이 또 나오다 보니까 서울시장 준비하는 아니면 뭐
사실은 기초 의원 뭐 준비하신 분이라도 네. 내 동네는 어떤가 뭐 보게 되고 네. 준비를 할 걸 같은데 일단 서울시장 선거를 얘기하자 보면 일단은 민주당은 후보들이 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의 두 자리죠. 두 자리 다 돼가고 있고 이거는 뭐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예선이 좀 더 치열하게 근데 좀 진행되면 비겁하긴 하지.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아무도 안 나오고 자기네들이 힘들 때는 아무도 안 나오다가 이제는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다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 보면은 얄미워 저는 보이기도 얄미워 하고. 보이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붐업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 얘기하면서부터 네.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거는요. 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을 칭찬해서 어쩌다 하는 걸 다 떠나서 일단 이거 자체를 붐업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정부적인 감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을 바짝 얼게 만들었잖아. 저쪽에 바짝 얼게 만들고 그게 또 예. 제설의 문제에 관련된 거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설 문제에 제설, 관련된 거는 일 문제. 그거 가지고서 한 거는 예. 정말 왜냐면 오세훈 시장의 무능뿐만이 아니라 무성의거든요. 무성이다. 저는 정말 이거면요 무능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참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 조금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무성의한 거는 우리가 못 참습니다. 그거는 무성의 차원이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성의한 거고요. 네. 거기다가 하나 더 가면 이제 무신경한 것도 있지. 무신경. 요번에 이학재가 국토부 업무 보고 예, 인천공항. 그 사람은 정확하게 무능 플러스 예, 무성의 무성이. 거기다가 예의 없음까지 예의 없음. 없음까지도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앞에서는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은 인정하고 모릅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면 되죠. 저거 하시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더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옆에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를 해. 나는 그 꼴을 더 못 보겠더라고요. 나는 이거 정말 포인트가 또 있군요. 아니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국토부 업무 보고니까 신경 써가지고 봤는데 어디서 저런 어디서? 작자가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모든 거에 대해서 능력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무능하면 참아줄 수 있어요. 무성의한 거는 그거는 정말 참기 어렵고요. 거기다가 예의 없는 거는 그거는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공직에 서열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윤석열한테 발탁을 당한 네. 공기업 사장이라 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으로서 지금 대통령한테 모든 거를 좀 알려드리고 또 구할 건 구하고 네, 지원 받은 건 솔직하게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하면서.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다. 그래요. 뭐 페이스북에 또 자신의 입장을 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올려서 오히려 이 책갈피에 달러 이제 가지고 나가는 그 수법이 알려지게 됐다. 오히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그런 말까지 하던데. 그거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틀 뒤에나 겨우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쓴 거야.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학재 그분하고는 18대 국회의원을 같이 해서 국토위에서 해봐가지고 아 그래요. 스타일을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많이 늦어요. 형광등이에요. 겪어보셨으니까 스타일을 또 아셔서 그래요. 이틀 지나서 이렇게 진짜 올리긴 했습니다. 입장을. 그런 스타일도 파악하고 계시고. 자 다시 서울시 얘기로 돌아와 보면 서울시장 얘기. 민주당은 이렇게 정말로 누가 일 잘하냐 그 경쟁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붐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누가 무성의하냐 누가 무능하냐 이것도 드러나게 되는 단초가 됐다고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은 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려고 계속 할 거고 나경원 의원도 보니까 필리버스터 뭐 첫 주자로 나서가지고 마이크 없이 막 이렇게 하다가 무선 마이크도 한번 달아봤다가 뭐 그러면서 스포트라이트 좀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나오려고. 나경원은 뭐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거 지금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동네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되나 봐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밉상이고 그다음에 정말 국민한테 예의가 없고 국회에 대한 존중 없고 이렇게 하는 거로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후보가 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한 달 전부터 돌았던 소문인데 오세훈 시장이 탈당해서 뭐 다른 당에나 무소속으로 했다가 나중에 합쳐지는 나중에 단일화한다. 왜냐하면 그런 이벤트가 아니면은 뭐라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뭐 설도 있는데 뭐 가능할 수 있는 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을 이제 흔들고 뒤집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도 이벤트 뭔가 필요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죽자고 싸워야지.
치열하게 더 내가 더 일 잘한다. 아니 뭐 내가 더 아니 근데 예. 그 일 잘한다. 물론 저도 일 잘하는 사람을 제일 이뻐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일 잘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딴 데서 얘기하던 거 가지고 하나 얘기를 네네네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는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는 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냥 일을 잘한다. 그럼 정은호 총장도 지금 일을 잘한다라는 걸 하지만 네. 솔직히 일을 잘한다라는 게 아주 디테일한 문제를 잘 풀었다는 거지 성의 있게. 그런데 그거는 성의 있게 하는 거죠. 그거는 서울시장이 가져야 되는 덕목하고는 조금 또 다르거든요. 저는 우선 저기 정은호 구청장이 갖고 아직은 이제 후보가 안 됐으니까 네, 구청장. 뭐 이제 앞으로 저기 한다 그러면 본인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가령 뭐 여러 가지 인허가나 이런 거를 구청에다 넘겨주자 이런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그건 본인이 구청장을 해봤기 때문에 네. 본인은 굉장히 괜찮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개발에 대해서 인허가를 25개 구청장한테 다 내려보내잖아요. 문제는 굉장히 커집니다. 각기 다 자기네들의 재산세를 올리기 위해서 인허가를 남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찍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서울시장으로서 생각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큰 그림을 또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제가 이제 거의 한 15년 저는 사실 뭐 제 평생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크고 가장 이제 아주 유일한 꿈이기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 제가 MIT에 있던 디렉터가 와서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만약 서울시장이 되고 싶으면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Act like a mayor. 평소에 think like a mayor. 하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Act like a mayor, 예. think like a mayor.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think like a mayor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거가 왜냐하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 얘기돼야 될 거가 있고 또 시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지자체 차원 그러니까 기본 자치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서울이라는 대도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서울의 대도시의 시장이 된다는 뜻은 네. 다만 서울의 수장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허. 수도권을 아울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앞으로 5국 3특이라고 하는 예. 여기까지도 아울러서 뭔가 비전을 가지는 이런 것까지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추진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이 점에서 제가 솔직히 그 3장에서 이런 걸 많이 쏟아놨는데 네. 저는 박원순 시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패러다임을 바꾼 유일한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에요. 사람 중심에. 그런데 문제는 중간쯤 지나가서는 이분이 터치를 잃었어. 이분이 자기가 대도시 서울의 시장이라고 하는 터치를 너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도 그랬는데 3기 서울시장을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게 오세훈 시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난 한 거의 10여 년 정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터치를.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다시 찾아야 되는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게 필요한 거를 think like a mayor 하시고 그다음에 나오실 때는 이제 출마해 가지고 나올 때는 act like a mayor 해서 우리가 저분은 시장을 할 만하구나 네. 라고 하는 거를 이미지 그건 뭐냐면은 그게 진보든 예. 보수든 보수든. 중도든 이러면 서울시장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각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모든 후보군, 지금 나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새겨야 된다. 이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고, 네. 자 이제 서울 이토록 서울 가운데 뭐가 들어갈지는 정말 궁금한데 공간 사람 이토록. 정치로 빚어낸 김진의 도시 이야기. 네. 근데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서점에 가도 눈에 팍 띌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진짜 이 아니 이거 보면은 제가 이거는 이제 김진애가 너무 잘 보이는 거고 요걸 네. 쫙 베끼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걸 베끼면 제가 이걸 보고 이걸 너무 좋아서 이걸 딱 베끼면 밑에가 푸르거든요. 저도 못 봤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김진애 이거 위원장님 봐.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차가운 네. 도회의 차가운 데에서 아하. 그다음에 따뜻한 희망의
서울로 가는 이게 한꺼번에 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산이 남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이걸 싹 서울의 형상을 겹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가 이걸 보내왔을 때 내가 어우 디자이너 이뻐 죽겠다 막 제가 그랬어요. 예. 디자이너 일 잘하는 사람 이게 진짜, 이뻐요. 예. 정말. 골든 그래서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혼문 네. 느낌 진짜 나고 정말 캐대언이 혼문. 떠오르기도 하고. 혼문이다. 예. 아유, 그래요. 저는 김진애 위원장님 얼굴만 보고 있었네요. 안 김진아 불러가지고. 얼굴이 들어가도 좋아.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책에 대해서 나눈 저희가 이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럼요. 책을 안 보실 돼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승 맛배기로 오늘 1부, 2부, 3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아마 서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이토록 서울에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실 것 같고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읽어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히 내란 특검 수사 마무리 오늘 결과発표 있는 날 하필 또 날짜 맞춰 오셔가지고 아우 정말 징글징글. 징글징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예. 징글징글합니다. 재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우리가 그 골드도는 홈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바락들을 하고 앉았으니 빨리 나가야 된다. 때려봅시다. 그래 아까 이제 박주민 의원 저희 인터뷰했는데 맞아 아침 네, 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이게 서울 시민들 참 대단하시다. 네. 내란이 일어난 이 도시 이걸 또 서울 시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막아낸 거 아니냐. 또 특히 서울에 모여가지고 빛의 혁명 이런 게 그래서 아니냐. 제가 여의도 얘기해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국회 이전하는 거를 제가 거의 마음을 잡고 있다가 이번에 그리고 국회가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솔직히 건물로서는 정말 못생긴 건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빛의 혁명, 의원복 혁명을 보면서 난 국회가 저렇게 이뻤나? 제가 속으로 국회가 저렇게 이뻤어? 그러면서 이거 보는데 정말 이게 마음이 달라지면 국회도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국회를 꼭 다 이전을 해야 되나? 만약 정말 여의도에 없었으면 가능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의도가 아니었으면. 여의도가 아니었으면은 그죠. 대통령 당시엔 당 대표가 네. 전화로 오라고 그러고 김혜경 여사는 또 전화 막 거기 계양구에서 금방이잖아요. 네, 인천 운전해서 계양구에서 오고. 운전해서 바로 이재명 오고 대표 이렇게 해서 태워서 오니까 예. 한 25분 만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오라고 그러니까 한 30분 만에 모이셨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여의도가 아니었으면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좀 네, 많이 생각해볼 복잡해졌어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서울에 대해 대통령 네, 라이브하면서 모여달라. 김혜경 여사님이 더 이뻤어. 옆에서 왜냐하면 저는 운전해가지고 오신 게 맞아요. 아니 김혜경 여사님은 그때 운전을 아니 그때 네.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운전하실 수 있지만 김혜경 여사님이 만약 운전을 못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맞아요. 그러면 저것도 못하잖아. 맞아요. 라이브도 방송도 못하잖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술을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운전으로, 한 사람은 유튜버로. 이게 그렇게 해야 나눠서 됩니다. 꼭 갖춰야 네, 될 소양이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에 대해서 저희가 압축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봤고 네. 지방선거 앞두고 네. 서울시장의 덕목 자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이 책 저희 기대가 되고요. 네. 얼마나 또 인기가 많은지 또 어떤 상황인지 나중에 저희가 중간 체크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렇겠습니다. 네, 모셔봐도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한 말씀 있으면 시원하게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 에너지, 김진 에어컨으로. 사진 잘 나왔다 정말. 우리 올해 코드는요. 캐대언처럼 골든을 불려가지고 혼문을 완성하는 게 그걸 딱 보고 이게 계세요. 합니다. 딱 그게 보고 바로 계시네, 시선이. 이토록 서울입니다. 이게 바로 이토록 서울로 해서 골든으로 혼문을 완성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토록 서울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